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한 아이돌 가수가 시세 차익 18억 정도가 예상되는 이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일반 청약분에 당첨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들은 이 나중에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는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더라도 그 20억 정도에 가까운 돈을 내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돌 정도의 현금 부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 외에는 청약조차 하기 어렵다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더 부자를 만드는 시스템이다라고 청약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과연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 세워야 하는지 고민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부동산 대토론회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3회에 걸쳐 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자체가 조금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도 조금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재테크 전략도 짜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앞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하고 1대1로 만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제도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해서 대토론회를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말 8월 초로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정책들 저희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흐름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늘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공부도 하면서 또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양한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바로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7월 10일에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아타운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사업성 상향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아타운 사업 가운데서도 용적률 상향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모아타운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그런 모아타운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이런 구역들을 미리 알고서 선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이번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이런 모아타운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정보들, 좋은 재개발 구역들 이런 것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시의 정책의 흐름에 맞는 그런 투자 지역도 분석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2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전화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네. 자양동 현대 645-5번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2000년도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네. 좀 언제쯤 팔면 좋은지 이거 이 동네 예예. 말씀 주세요. 네. 네, 이 동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한 15년 했고요. 네. 예, 그 근처에 하나 또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둘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팔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긴 하는데 네. 일단은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현대 아파트니까 네. 그게 먼저 팔면 어떤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레미안 아파트에 지금 15년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까 레미안 2020 아파트는 2000년도에는 자양동 현대 아파트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2017년도에 들어왔어요. 레미안은. 나중에. 그래서 좀 오랫동안 자양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고 지금 네네. 2주택 상황이신 건데 이걸 좀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네네.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현재 여기 자양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거고 오랫동안 보유하셨네요. 네네. 거주 여건도 다 채우셨고 거주도 네네. 오랫동안 하셨죠. 네, 한 15년 했어요. 예, 15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현대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매도 시점이 가장 궁금하고요. 예. 매도 시점? 네네, 매도 시점하고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은지. 혹시 이거를 매도하시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일단 나이를 먹어서 네. 예, 조금 나이를 좀 많이 먹어서 예. 거주 지역을 좀 바꿔야 되나 싶고 있어가지고. 아, 거주 고민하고 지역을? 있어요. 네네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자, 2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차피 뭐 지금 팔게 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네. 예, 지금 파실 거예요? 이거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세금으로 거의가 아니고 많이 뺏기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매도하는 것 자체는 반대예요, 지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자양동 지역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주도 해보셨고 지금도 네. 여기 근처에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러면은 자양동 지역이 어떤가요, 지금? 요새 좀 지금 뭔가 조금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지껏 조용히 있다가. 전체적인 가격이 네.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주변을 한번 보면은 자양 2동이라든가 여기도 자양 2동에 속하잖아요. 현대 네네. 아파트도. 네네. 자양 2동이 됐든 아니면 자양 1동이 됐든 여기 지역이 최근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웬만한 자양 2동이나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지역들이 다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뭐 A 구역이라든가 B 구역이라든가 C 구역, 자양 1동 그리고 여기 뭐 역세권 모아타운 뭐 신통규에 웬만한 지역들이 다 선정이 됐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사업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은 현대 아파트가 있고 이 뒤쪽으로 보면은 자양 A 구역, B 구역, C 구역 여기 다 모아타운이에요. 이 모아타운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자양동 지역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많이 달라집니다. 네.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인프라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자양 2동하고 자양 1동하고 다 합하게 되면은 뭐 자양 4동도 있고 자양 3동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 다 재개발이 완성이 된다면은 여기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약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 전체가 다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양동 지역은.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짧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A구역, B구역, C구역 조금 있으면 조합 설립인가 준비할 거예요. 예,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다음에는 바로 시공사 선정, 그다음 사업 시행인가 하고 관리 처분인가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단계만 넘어가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 입주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시청자분은? 왜냐하면 제가 좀 아프기 때문에 네. 예. 자,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10년까지 안 걸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요? 말씀드리는데 10년이 안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매도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네. 조금만 더 가지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2년이나 3년 정도만 더 가지고 가시자고요. 그리고 그때 시점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그때 타이밍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님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머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 그때 당시에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매도하기에는 아까운 아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좀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적인 호재 그리고 또 세금적인 이슈까지 지금 매도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래도 한 몇 년간 또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 또 그 이후에 마음 흔들리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대표님과 함께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모아타운 관련해서 역세권의 모아타운은 용적률을 더 상향해 주겠다. 그러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7월 10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모아타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은 굉장히 좋은 장점은 있기는 한데 사업성이 약하다는 그러한 단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성 자체를 많이 상향을 해서 사업성 자체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사업성을 더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이냐면은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손질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준주거 지역까지 모아타운 지역을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시켜주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용도 지역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사업성을 높여줬는데 첫 번째가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서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해주고 따라서 일반 분양분이 용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겠죠. 일반 분양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역세권 지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평균 층수가 13층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앞으로 모아타운도 중층이나 고층 아파트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7층이나 13층 평균 층수가 13층밖에 안 되는 모아타운 성남각 같은 그런 모아타운 아파트가 이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동간거리가 훨씬 넓어지는 그만큼 쾌적한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민 공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주민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용적률에서 적용이 되는 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모아타운 지역이 다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적용을 받냐? 역세권 지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300%였던 것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일반 분양물, 용적률을 200% 올리면 일반 분양 물량 자체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자, 역세권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하철역이 있으면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350m 안쪽에 모아타운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이 모아타운 지역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기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적률 500%까지 가능한 거고, 두 번째로 자, 간선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역하고는 상관없이 간선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간선도로의 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에서 50m까지는 여기 모아타운이 접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역세권 350m 안쪽에 있는 모아타운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용적률 자체가 500%, 최대 500%까지 상향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뭐냐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거나 평균 13층이라는 평균 13층이라는 층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층이라는 규제가 있고 또는 7층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 자체가 삭제됨으로써 이제는 고밀도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쾌적하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낮은 층수의 성량값 아파트하고 고밀도로 개발이 되는 쾌적한 아파트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주민 공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 자체가 예전에는 지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하로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제는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두가 시민들이 다 함께하는 이런 개방형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그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하를 예전에 주민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를 그만큼 많이 파야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하 50m 팔 거를 이제는 지하를 20m나 30m 정도만 파게 된다면은 공사비 자체가 그만큼 전략이 되겠죠. 절감이 되겠죠. 자, 이 공사비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된다면 그만큼 또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를 최대 300%였던 게 500%까지 올려주게 된다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대폭 확대가 되겠고, 그리고 13층이라든가 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고층 라인의 스카이라인,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이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넣었을 경우에는 용적률의 혜택을 안 받았었는데 이제는 지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지하를 그만큼 덜 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성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아타운 이런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간소화시켜가지고 이런 사업 기간 자체를 단축하겠다는 게 바로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가 모아타운 규제 완화라든가 사업성을 높여주는 이런 공급 정책,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거에 적용되는 지역을 여러분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20m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층수 제한은 모든 모아타운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민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모든 모아타운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대폭 상승하는 그러한 재개발 사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아타운 사업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그 얘기를 돌려 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런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도 그런 상담 가능하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 방문하셔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뒷번호 997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번지 일대에 모아타운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2020년에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한 6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성산동 200번지 일대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한 주소를 알면은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성산동 200번지 일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구역입니다. 자, 이런 구역들을 매도를 고민하고 있고 매도를 전망이 궁금하다고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조건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산동 200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구역으로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합 설립인가가 난 지역도 있고 조합 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구역들도 있는데요. 이미 모아타운 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한 4년, 5년 이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모아타운 구역이 바로 성산동 200번지 일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는 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몇 구역에 어떤 구역에 그리고 사업 속도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산동 일대는 이미 조합 설립인가 난 구역도 있고 조합 설립인가가 아직 직전인 단계가 있는데 조합 설립인가가 났다면 매도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향후 전망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다. 너무 긍정적이다, 밝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67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경기 구리의 인창 주공 6단지 26평형을 2021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계속 보유할지 매도하고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추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구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창주공 6단지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지금은 갈아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유자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조금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자가 아닌 이상은 구리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요자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내가 구리 지역을 매도하시고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더 좋은 상급 지역으로 갈아타시면 좋겠지만 여유 자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에 그런 수요자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리 지역이 원래 서울 접근성 자체가 가장 좋은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서울 둘레를 봤을 때 신도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신도시들 중에서 서울 접근성 자체가 가장 좋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이런 구리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지역에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창주공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기 조금 아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창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리모델링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매도하기는 조금 아깝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갈아타시는 방향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액대에 따라서 서울의 어떤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주신다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드렸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방문하시면 또 이런 고민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간에 짤막하게 또 강의 통해서 일러드렸던 그 모아타운과 관련된 용적률 상향 이야기, 투자 지역도 좀 공개해드리고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부동산 매수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이 부동산 매수의 골든타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매수 또 매도에 대한 골든타임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준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많은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 하루하루가 거의 매일매일이 부동산 매수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 매수에 대한 고민 또 투자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계획들도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실 텐데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에도 또 도움 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예정된 세미나인데요.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면 최근에 많은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듣는 재개발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어떤 지역을 매수했을 때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지만 어떤 지역에 모아타운을 매수했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좀 없는 지역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아타운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기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모아타운 지역, 그러니까 돈 되는 모아타운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모아타운 지역도 투자했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하고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누가 어떤 지역의 모아타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기만 하더라도 내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돈이 되는 지역, 이 지역은 아닌 지역을 쉽게 구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마 재개발, 특히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아타운이라는 이 개발 제도 정책이 시행된 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눈앞으로 정말 이 모아타운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 확인되는 결과물들이 나오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또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마 세미나에 가시면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또 들어보시겠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강의로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아마 세미나 때 오시면 모아타운에 대한 전략 모든 걸 아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좀 모아타운 어떤 지역을 공략하면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재개발 투자 공략법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모아타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서 매수해도 괜찮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좀 크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모아타운 투자에도 좋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발이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대단지보다는 또 소단지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고층이 아닌 저층으로 짓는다는 또 이미지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 때문에 모아타운은 재개발을 좀 배제시키면서 안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모아타운의 장점이 이런 단점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모아타운이라는 단점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층수 제한이라는 것을 폐지하면서 점점 사업성을 올리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와서 상담받으신 분 대부분 다 여쭤보는 게 얼마나 걸려요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재개발 평균적으로 보면 15년 이상 재개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의 시간들이 엄청나게 짧아지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란 것은 우리가 재개발의 중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인가까지 이주 철거해서 입주까지 많은 중기 이후의 시간이 걸리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중기 이후부터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된다는 거. 이렇게 단축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간 싸움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이런 적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이런 단점 부분들을 이미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데 신속통합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모아타운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선정되더라도 토호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되고 나면 우리가 토호제가 지정되죠. 그걸 역설적으로 반대로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 투자했을 때 투자 수요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토호제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모아타운 지역도 많은 투자 수요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토호제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많은 투자 수요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청한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느낄 겁니다. 모아타운 지금이 마지막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매수해야 될까요? 모아타운 어디를 매수해야 될까? 그럼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재개발, 모아타운뿐만 아닐 겁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꼭 서두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맞는 옷.
이런 겁니다. 제가 정장을 입고 있는데 누구나 정장이 맞는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옷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시피 부동산 투자, 재개발 투자에서는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거주 목적이냐, 그리고 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나는 단기적으로 재개발 지역을 단기적 투자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은 가능한가, 그리고 현재의 나 자금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 좋은 지역들 당연히 찾습니다. 하지만 내 자금과의 상관없이 내 자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그런 지역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자금으로 되는 지역은 그 지역은 난 싫어 라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지역마저도 매수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꼭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모아타운도 주변 지역에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보고 공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이든 일반 재개발이든 우리가 빌라를 매수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 빌라를 사기 위해서 아닐 겁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 그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하는 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미리 내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를 예상하고 그 빌라를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빌라가 아니라 앞으로 상상력이 필요한 아파트의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지역 그 기준점을 맞는 신축 아파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과 연계된 지역을 공략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재개발만 한다고 보면 신축 아파트만 들어서, 그리고 주변 지역은 다 노후 저층 주거지고, 그리고 지하철역도 없고 아무것도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역 주변 지역에 많은 업무지구가 들어섰는데 주변 지역은 재개발을 하지 않고 노후주택가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완성은 결국 주변 지역의 재개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항들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을 최근에 좋아했던 이유가 뭔가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민족공원 개발이라든지 용산공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그런 걸 뒤따라가기 위한 주변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느냐, 그런 품고 있는 지역 주변 지역에 모아타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들어갔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공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아마 세미나 나오시면 이보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로 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군데 정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자양동 지역과 구이동 지역을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번 주에는 또 연휴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 연휴 기간에 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구이동 지역을 한번 보시면서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 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특히 성수동이라든지 자양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빌라 하나가 우리 가격대가 30억 이상의 빌라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양동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 빌라가 한 12억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죠. 근데 구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빌라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선정된다라고 하면 자양동 지역, 또 진행 여부에 따라서 성수동 지역까지의 가격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한번 면밀히 이번 연휴 시간에 꼭 한번 임장활동 다녀보시고요. 임장활동 다니시다가 이런 부분들 궁금한 내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토요일에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그런 궁금한 점들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그 예정지 중에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지 그 요건들도 좀 일러드리고 한 군데 예시를 좀 들었으니까 임장 다녀오시고 언제든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인천 연수구에요. 네. 그 아파트 한 채가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예전에 좀 올랐을 때보다 좀 시세가 내려가서 제가 살 때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매를 해가지고, 어. 그 서울에 좀 재개발 좀 괜찮은 데로 좀 가고 싶어서 지금 제가 문의 좀 드렸어요. 네.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전 지금 연수구 독배로 58에요. 옥년 현대 2차 아파트에 지금 저기 그 집을 지금 매매를 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몽룡 현대 입차 아파트 이거 월세 받고 계시니까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가격이 네. 결국 이제 매수했던 그 가격과 비슷해져서 네. 그동안 좀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이걸 좀 매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선회하면 어떨지 대표님과 네, 네.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26년도니까 한 6년, 20년도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한 3억 5천 주고. 3억 5천 정도. 지금 그동안 아마 시세 잠깐- 비슷하죠? 지금 비슷해요. 사시고 지금 아마 가격은 조금 올랐었는데 아니 가격이 네네. 좀 조정받으면서 지금 아마 그때 매수한 가격하고 비슷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선생님. 부동산 전략가 이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방송 프로그램 자주 네네. 보고 계세요? 네네네. 이거 자주 보고 계시면 꼭 저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보죠. 예. 이게 매수하실 때 꼭 한번 문의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아. 지금 생각해 보시면 5년, 네. 6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6년 지나서 내가 투자금 넣었던 돈이 제자리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돈이 은행에 넣었어도 이자라도 붙는데 맞습니다.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네.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의 패턴 그러니까 유행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유행이 예전에는 엄청 천천히 나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 패턴의 유형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사고 오르는 것도 천천히 올랐고 내리는 것도 천천히 내렸지만 이제는 오르는 것도 빠르게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빠르게 떨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안 잡으면 또 네. 실수를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아파트 지금 네. 매도를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매도하시고 지금 월세 주고 있다고 했는데 매도하면 자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한 보증금 빼드리면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3억 정도? 네네. 3억 정도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울 재개발 지역 투자 꼭 하시는 게 맞아요. 또 다른 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선점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서울 재개발에서 우리가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도 강의 설명드렸다시피 모아타운에 설명드렸다시피 네네.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재개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구역을 선택할 때 전 기준점을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가 품고 있는 지역 주변 지역의 재개발들을 좀 공략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재개발이란 상품이 네. 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과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과 연계된 지역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업무지구도 개발하고 막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개발 대형 개발을 지금 짓고 있고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몰려들고 돈도 몰려들고 막 뭐 여러 개 몰려드는데 주변 지역은 그걸 수용할 만큼의 주택이 없으면 그 주택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그 방법은 재개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변 개발과 연계된 지역에 주변 시세가 높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자리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 3억 정도면 아까 3억 정도면 이 잠실 본동 송파 잠실 본동 아시죠? 잠실동. 잠시만 제가 메모 좀 할게요. 네. 한 번만 더 불러주실래요? 송파에 잠실동 예예. 그리고 삼전동
아, 삼성동. 예, 이쪽 자리가 뭐 잠실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코엑스 개발이라든지 종합 운동장 개발 그리고 강남에 연계되어 있다 보니 강남권이다 보니까 많은 네네. 개발 호재와 수요들을 차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지역들에 지금 개발되는 재개발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을 공략하는 잠실동이나 삼전동 지역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 3억 네네. 정도면 투자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 바로 그 길 하나 한강 바로 건너 있는 구이동 지역. 구이동 지역에. 지금 자양동 지역이 너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의 그 개발 돈의 축들이 지금 구이동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구이동 지역이 많은 모아타운이나 일반 신속통합이나 재개발들을 추진하고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구이 역세권 지역의 구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 주변 지역의 노후 주택가들은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네.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3억까지도 안 들어가요. 한 2억 중후반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은 자금에서도 투자하고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죠. 충분히 내가 여유 자금을 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두 개 지역을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또 아, 너무 많은 방송상으로 많은 지역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네네, 이런 선생님. 방송 중에는 딱 정해진 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제가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임장활동 가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 우리가 임장활동 가서 물건을 보시고 매수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매수할 때 꼭 한번 매수 전에 꼭 한번 전화 연락 꼭 주셔서 괜찮은지 확인 받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메모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또 들어주셨는데 우선은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인천에 있는 걸 좀 빠르게 매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일러주신 지역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29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공덕역에 위치한 신공덕 삼성 레미안 아파트와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30평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같은 레미안인데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좋을까요, 대표님? 네, 거의 위치적으로도 거의 붙어 있죠. 하지만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뱀의 머리인지 용의 꼬리인지를 아마 선택하는 것 같아요.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 붙어 있지만 용산구고요. 그리고 신공덕 레미안 같은 경우는 공덕 레미안 같은 경우는 공덕역, 마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주변 생활권은 같지만 구가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를 보고 아마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아마 도원 삼성 레미안이 공덕 레미안을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용산들의 개발이 의해서 도원 레미안이 아마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목적이 좀 강하시면 도원 삼성 레미안을 선택하시고 아마 거주는 공덕 레미안이 지하철 더 가깝고 생활권도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거주 목적이라면 공덕 레미안 선택하셔도 무방하지만 투자가 섞여 있다면 도원 레미안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주라면 신공덕, 투자라면 도원.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좀 볼게요. 뒷번호 7264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답심리에 위치한 청계 한신 휴플러스 24평을 임대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좀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 한신 휴플러스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청계천 주변 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에 위치했다는 거죠. 또 평수도 20평대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층들이 가장 많은 지역,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아파트가 이 소형 20평대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방문하셔도 그런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한
교육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입원, 그러니까 완화된 요건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완화된 조건을 이번에 재개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인식도 가지기 때문에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모아타운이라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 오는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